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라는 획기적인 제목의 책을 출판하게 된 하모나 멀티미디어의 고은경입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이번에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라는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최장 평균적인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잠재 수명이 120살인데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작년에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인간의 한계 수명을 115세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115살까지라고 한정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연구를 막 하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고 하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분이 프랑스 할머니세요. 진 칼망이라는 할머니신데 이분이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122세. 이 진 칼망 할머니가 85세에 펜싱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100세까지 자전거를 타셨대요. 121세 때,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시기 한 해 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시대의 연인 뭐 이런 제목으로 랩 음반 있죠, 랩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 음반을 내셨다는 기사를 제가 보면서 한 거죠. 아, 내가 너무나 관념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구나. 굉장히 새삼스러웠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122세, 이때는 122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122세로 유권자 하셨어요. 2010년에. 2015년에 유엔 자료는 지구인 중에서 100세가 넘은 지구인이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세가 결코 그냥 꿈 같은 숫자? 에이, 뭐 그런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는 것은 120살까지 제 인생이 길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은 이제 60년 정도면 보통 직장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2배가 남는 건데 길이가 약간 길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설계 자체가 달라져야 하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120세로 내 인생을 설계해야지 본인이 생각할 때 나중에 스스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생, 이제 소박한 그런 꿈들을 우리가 많이 꾸는데 여생이 아니구나, 2막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내가 1막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2막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설계를 갖고 살아가면 보다 내 스스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목에서 제가 이제 제목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기로 했다? 살고 싶다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살기로 했다. decide, I've decided.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건 본인이 주체적으로 주인된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한 번도 나의 수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이신 일지 이승호 총장님은 살기로 했다, 결정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작은 차이,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선택, 그리고 인생 설계를 굉장히 이제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8% 정도 된다고 해요. 5분 중에 1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36%, 일본이 한 40%, 그러니까 아시아권이 좀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그런 문화적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상품이나 그런 소비를 이렇게 충족시키려는 그런 마케팅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앞으로 불과 몇십 년 후가 되면은 그게 사회 문화 전체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흐름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120세를 많이 선택을 해서 정말 지금부터 인생 설계를 잘 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새로운 문화가 탄생될 수 있다는 그런 밝은 희망이 그리고 그 그림이 이 책의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정리가 됐어요. 진정한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65세 이상의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이 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청장년의 열정, 실행력과 그분들의 지혜가 어우러진 대단히 성숙하고 조화로운 생산적인 그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이승원 총장님은 꿈이 있는 인생을 얘기하고 당신이 이런 꿈을 선택했다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성의 꿈, 보통 꿈이 아니에요. 완성. 누구나 사실 다 완성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꿈이 있는 인생인데 게다가 이게 완성의 꿈인 거예요. 그 꿈이 있는 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 생활에서 실전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완성이라는 게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절대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게 또 굉장히 와닿았고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널리 이로운 삶, 그걸 우리 보통 홍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삶 속에서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성공은 사실 꼭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완성된다는 뜻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과 동의어구나. 그래서 완성의 꿈은 홍익의 꿈하고 동의어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 책 준비하면서 원고를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굉장히 이승원 총장님이 이 글을 감동을 받으시고 새로운 인식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된 호소대 설립자 강석규 박사의 글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3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남은 생을 어떻게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남은 생을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창조적인 그런 삶이 필요하고 이 책은 바로 그런 삶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해주는 책이고 이 책에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면서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생 건강법도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1분 운동, 장생보법, 배꼽 필링, 뇌파진동 이런 것이 돼 있고 이 각각은 다 이 저자이신 이승원 총장님이 이제 개발을 하셔서 또 책으로도 출간된 바가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수련법들인데 근데 이것의 공통점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냐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너무나 쉽고 그다음에 또 공통점 5분 내로 할 수 있어요. 5분 내로 배울 수 있고 평소에 5분 이내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뇌활용 건강법이라는 거죠. 요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자연과 벗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자연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하고 자연은 좀 분리돼서 그냥 환경이라고만 보는데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벗하는 삶을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벗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잖아요. 나랑 자연이 친구인 거죠. 친구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면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교류하는 관계. 그래서 자연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 자연과 하나의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어떤 호흡,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런 방법들도 이 책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 단지 나를 둘러싼 분리된 환경이 아니라는 이 철학은 이 우리 지금 현재 지구의 환경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지구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생각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요. 지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얘기하고, 내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거는 지구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그냥 모두가 살고 있으니까 마치 공중화장실처럼 뭐 누군가 뭐 청소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집 화장실이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구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그런 내가 지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그 의식의 전환, 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 저자께서 역설을 하고 있고, 저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으로 한번 봤어요, 지구를. 그랬더니 지구에서 지금 꼭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뭐 물론 문제가 많지만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평화 문제. 지금 뭐 온갖 뭐 테러, 전쟁 이런 거 말 안 해도 뭐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죠. 예, 뭐 미세먼지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들, 한국도 기후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게 바로 사람이고, 바로 남이 아니고 뭐 누군가가 아니고 나구나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 사회 시스템이 바뀌려면 대단히 오래 걸리지만 모두 내가 지구의 주인이구나를 자각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생활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들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리고 그 시작이 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으신 그 이승호 총장님은 그래서 그 꿈, 지구의 이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평화롭고 정말 자연 친화적인 환경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꿈꾸면서 실제로 그걸 또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얼스빌리지, 뉴질랜드의 얼스빌리지라는 거를 지구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잠시 이제 명상 여행으로 뭐 일주일씩, 2주일씩 머무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달, 뭐 몇 달, 1년 어떤 지구시민 학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자연과 하나 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자연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이 지구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이 지구의 주인이구나. 나의 후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자각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꿈을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124를 선택했다, 이렇게 책에서 밝히고 계신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도 124를 선택을 하게 됐고, 저에게 124를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는 완성의 꿈을 선택하고
계획을 하고 매일매일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65세 이후에도 그냥 그날 사라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지금의 삶이 바뀌는 걸 느꼈고요. 여러분도 모두 이 책 다 읽어보시고 120살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